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혼자 가셨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느낌. 번호표 하나 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번호가 된 것 같은 기분.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관리가 덜 된 환자처럼 취급받던 그 서러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서러움을 온몸으로 겪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통쾌함과 함께 뭔가 뭉클한 것을 함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 여성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낡은 면 소재의 에코백 하나를 어깨에 메고 흰 면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은 소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단정했습니다. 그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전화를 하며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호자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정자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노인 환자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없는 공간 속에서 이정자 씨는 아주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그 모습엔 묘하게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이정자 씨. 올해 73살이셨습니다. 원무과 창구로 다가서자 직원 하나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접수 중이요. 이정자 씨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툭 창구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칸이 비어 있네요. 자제분들 없으세요? 전화해 보세요. 이정자 씨는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으면 입원 절차가 좀 복잡해요.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저기, 어디요? 직원은 손가락 하나로 로비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 창문도 없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선 곳. 이정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에코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입원 수속을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들은 30분이 채 안 됐는데 이정자 씨 옆에서 남편과 아들을 대동한 환자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안내를 도왔고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면 더 편하세요라며 팔꿈치를 부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용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는 듯 보였지요.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이미 다른 환자 것이었고 이정자 씨는 복도 쪽 빛도 잘 들지 않는 자리에 짐을 풀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바쁜 표정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주민등록번호 맞죠? 보호자 연락처는요? 가족은 없습니다. 없어요? 간호사는 잠깐 이정자 씨를 내려다보다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비상 연락처라도 적어주세요. 아는 사람이라도요. 이정자 씨는 조용히 번호 하나를 불러주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받아 적고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자 씨는 에코백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엄한 돌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정자 씨는 자신의 손등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얇게 드러난 핏줄과 세월이 고스란히 남은 피부. 예전에는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집안을 일으켰고 누군가를 도왔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번호표 하나, 침대 하나, 차트 한 장. 그것이 지금 이정자 씨를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이정자 씨의 링거백이 빈 지 이미 20분이 지났습니다. 투명한 관 속에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고 주삿바늘 주변이 살짝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조용히 호출배를 눌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15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무렵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 간호사였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씨, 네, 왜요? 이정자 씨는 조용히 링거줄을 들어보였습니다. 링거가 다 됐습니다. 간호사는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급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이미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거든요. 저 혼자 다 봐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는 교체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으면서 손 많이 가시네. 웬만하면 급한 것만 부르세요, 할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링거줄을 내려놓고 손등에 꽂힌 바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곁에서 괜찮으세요? 한마디쯤은 건넸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이정자 씨는 그저 혼자 온 환자였고 그 말은 곧 뒤로 밀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화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닌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너머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자 씨가 잠깐 고개를 기울이자 아까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감사해요, 정말. 이정자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옆 병실 보호자에게서 고급 쇼핑백을 받아들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어머님, 내일 검사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 장면을 약 10초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에코백 안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형 핸드폰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느리지만 또렷하게 문자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이서 이사장. 이사장, 자네 병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구먼. 내일 아침에 얼굴 좀 보세. 이정자, 전송. 그리고 폰을 덮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도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자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겨야 하는 걸까? 그리고 곧 스스로 답했습니다. 아니지.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자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자 씨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허리 시술 후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참아보려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다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차트를 대충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그 나이 되시면 다 아픈 거예요. 원래 시술 후에 며칠은 불편하거든요. 진통제는 낮에 이미 드셨고 그냥 좀 더 참아보세요. 회진 의사 선생님께 연락이 가능할까요? 새벽에요? 지금은 당직이라 그렇게 바로는 어려워요. 간호사는 이불을 한번 올려 덮어주고는 나갔습니다. 이정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아주 작은 것이 맺혔다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정자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 옆에서 물 한 잔 건네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그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병실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통증보다 더 깊게 남았습니다. 오전 9시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 대에서 내린 사람은 병원장이었고 다른 한 대에서 내린 사람은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엔 임원 회의실에서나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오늘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직접 탔습니다. 병동 복도에 들어서자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멈춰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진 것은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사장이 사인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문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고문님, 연락도 없이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정자 씨는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 나는 고문으로 온 게 아니네. 환자로 왔지.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장도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궁금하실 겁니다. 이정자 씨는 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이 병원 의료재단이 설립되던 30년 전 재단 초기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후원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복지와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 사재를 털어온 조용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자선사업가. 이사장의 스승이었고 이 병원의 건축 설계 회의에도 함께 참여했던 분. 그러나 그분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낡은 에코백 하나 들고 혼자 아무 말 없이 왔습니다. 아픔 그 자체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도에는 어느새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한 환자가 지금은 자신들의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정자 씨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하게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이정자 씨에게 보호자도 없으면서라고 했던 간호사는 구석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그 직원에게 다가서려 하자 이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 이사장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정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직원은 잘못이 없네. 예.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환자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이 병원이 가르쳤겠지. 직원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을 탓해야 하네.
이사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잘못됐다고 해서 행동이 옳아지는 건 아니지. 그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다음 환자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정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도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병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부끄럽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자 씨가 에코백을 메고 복도를 걸어 나왔을 때 병동 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연락해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되네. 모든 환자를 이렇게 배웅할 수 없다면 나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직원들이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정자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다음에 혼자 오는 노인이 있거든. 그분 링거 20분 만에 갈아드리게. 그게 내 배웅이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선 이정자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의전도 수행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 한 대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번호판도 기사도 차량도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그분을 태우고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병원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 서비스 재교육 공지, 환자 호출 응답 시간 기준 강화, 보호자 유무와 관계없이 동등 처우 원칙 문서화, 모두 그날 오후 이사장이 서명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보호자의 배경이 아니라 아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혼자 병원 온 어르신이 서러운 것은 그분의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번호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마음 한켠이 먹먹하셨나요? 아마 둘 다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 언젠가 온다면 그날의 당신도 이정자 씨처럼 아무 설명 없이도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기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